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선관위의 확진자, 격리자 사전 투표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투표용지를 투표함 대신에 바구니, 택배 상자, 쇼핑백, 심지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으라고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용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밀봉이 안 돼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좀 황당했고.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새 투표용지가 아니라 이미 특정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를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확진자들이 1시간 넘게 밖에서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9일 본투표에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확진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용지 역시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엉망진창 선관위입니다. 아마 확진자분들 그리고 또 격리돼 있던 분들 지난 5일에 사전 투표를 하면서 분개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희 JTBC에도 이제 확진했던 친구가 확진자 사전 투표를 했는데 화가 너무 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는 중에 판넬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에 선관위의 네모는 네모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규정하는 대상까지 또 서술까지 네모 2개로. 사실 저도 예. 엉망진창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예. 엉망진창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부터 먼저 하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말씀해 주면 선관위의 무능은 국민께 석고대죄할 일이다. 예, 좀 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정말 이 사전투표 이 양일간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한테서 진짜 전화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뭐 투표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말이 많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선관위가 이번 대선 내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일으켰습니다. 가장 이제 선거의 중립과 철저한 선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선관위가 애초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현수막 문구 가지고도 선관위가 뭐 예.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을 한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거 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일단 선관위는 이제 국민들이 불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부정투표, 사전투표가 부정투표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소쿠리에 표를 받아서 뭐 처분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투표용지를 2장을 배분한다든지 내지는 기호 1번, 2번이 각각 찍힌 투표용지가 발부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사회에서 과연 납득을 할 수가 있는 일이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전투표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이 확산세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몰랐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다 예상을 예측할 했죠. 수 있던 일이고 얼마든지 철저하게 준비할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이미 사전투표 다 이루어진 마당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관위가 굉장히 무능한 처사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뼛속부터 다 때려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예. 분명히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허술함에 분노한다. 분노한다. 네. 예. 뭐 아까 사실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뭐 방금 뭐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이건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무능, 부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어렵게 쌓아오고 발전시키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예.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거든요. 앞으로가 정말로 뭐 아까 얘기한 이 뭐 부정선거 이야기들의 어떤 이 기초가 될 수도 있고 하면서 예. 정말로 우리 앞으로의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는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정말로 큰 이 거의 뭐 테러에 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예.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뢰라는 게 예. 쌓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워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이 신뢰, 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잘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대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빌미로 오히려 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게 이 단순한 뭐 오늘 내일의 상황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는 정말로 큰 이 저요인이 될 거다. 정말 예. 민주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생각이 관리 듭니다. 부실인데 네. 의도가 있다거나 이런 관리 부실에 틈타서 뭐 전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확진자 격리자가 투표를 했는데 기표한 투표지가 내가 봉인된 곳에 넣어야 아 이게 제대로 가서 개표소에서 개표가 되겠구나 하는데 누가 받아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네. 그걸 버릴지 어떨지 뜯어보고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된 건데 이게 뭐 조작이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일처리를 어처구니 없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민님도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 그건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조작은 없을 거라고 보고.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못을 후보도 박았고요. 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선거 관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 이제 그 선관위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읍명동 단위, 사실 우리 투표는 읍명동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대부분 뭐 동사무소 직원들이 겸직을 한다든지 그때 단기나 장기 알바들을 구해서 이제 알바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부실 투표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사실 선관위가 가진 여러 가지 뭐 허술함이라든지 무능이라든지 예. 시스템 상의 부실함 같은 것들이 다 완천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정말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선거의 꽃이 투표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와 투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선관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계기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들이 민주주의 특히 대한민국 투표에 관련된 신뢰를 보내기가 굉장히 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확진자들 그리고 격리자들이 사전투표 5일날 사전투표할 때 따로 별도로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냥 같이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 왜 소쿠리, 봉투, 쓰레기 봉투, 뭐 소포 박스 이런 데 기표지를 넣도록 했냐.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예.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두 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두 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따로 모아서 예를 들어 소쿠리에 이 확진자나 격리자들의 투표 기표지를 모아서 선거 사무원이 대신 갖다 넣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별도의 안 되죠.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제대로 늘지. 사실 말도 안 되는 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관위는 원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떻게 할래? 라는 우려가 예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당시에 선관위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발병률이 높고 제일 많으니까 전체 전국 100만 명으로 볼 때 서울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서울 투표소로 분산해서 평균 한 20명 남짓이 나오는데 이게 투표소마다 확진자들이 뒤죽박죽 이제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으로 볼 때 100%로 볼 때 20명을 더해서 40명까지 되는 데를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라도 40분 이내 시간이면 다 투표를 마칠 수 있고 예, 40명까지 한 투표소당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40분 정도면 할 수 있다. 이게 약 한 달 전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명 투표하는데 그러니까 격리자들의 사전투표의 경우 약 3분 정도 걸렸고 막 밖에 줄 세우고 소쿠리에 투표용지 받아서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너무 잘 맞지도 않는 산수로 호언장담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라고 무책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선거 이게 시뮬레이션을 아마 돌려서 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그럼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다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아까 전에 이 확진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명 해가지고 40명까지 예상을 했는데 예. 왜 시간은 그런 식으로 안 했는지 그리고 사실 2월 9일이면 확진자가 폭증하던 때입니다. 당연히 예. 사전 투표에 많을 것이라고 지금보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투표할 거라고 예상도 분명히 다 되고 이때 누구나 다 예상을 했고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까 전 화면 보시면 너무 태연하게 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태도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3시간 그러니까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별도 투표 시간을 처음에 국회에서는 네. 3시간 정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건 선관위가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원래 굉장히 큰 이 시간을 부여하고 또 이제 완전한 구분을 예. 통해서 이 방역과 이 선거 관리 업무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에서 사실 복개전까지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실무적인 준비를 하면서 선관위가 정말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 아예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격리자들의 투표를 별도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개표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뭐 밤늦게까지 당시 개표하는 날 9일 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될 분들도 많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저도 사실 그날 이제 밤 12시 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이게 뭐 그럼요. 매달 하는 선거도 아니잖아요. 반장 선거도 아니고 그럼요. 당연히 원칙에 맞게 제대로 시간을 주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보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도 안 하셨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뭐 확신에 차 있는 이거 뭐 본투표 때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투표소마다도 지금 유권 해석을 다 투표소마다 맡겨놓으니까 예. 여기에 해석이 다르고 저기에 해석이 다르고 여기에 투표 뭐 받는 형태가 다르고 저기에서 뭐 투표용지가 다르고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이번 사전선거 아수라장 아닙니까? 아수라장이 사실 됐죠. 이번에 정말 혼 많이 나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정말 혼 많이 나야 됩니다. 일단 선관위가 오늘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결정한 거는 3월 9일 내일 모레 확진자나 격리자들의 투표는 6시 이후에 그리고 7시 반부터 별도로 하게 되는데 같은 투표함에 넣도록 돼 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참관도 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는 거는 신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날 믿어라 이게 아니라 당신이 투표한 게 안전하게 개표될 겁니다라는 신뢰인데 소쿠리에 다른 사람이 받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사례인데요. 사전투표 하려고 어떤 분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의 A씨인데요. 서울 강동구 A씨인데 줄 밖에서 이제 오늘 이제 확진자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후에 투표를 대기하다가 관리도 허술하고 밖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해서 그냥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투표 이제 나중에 9일날 본투표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나 본투표 가능하죠라고 물으니까 신분증을 제출할 때 투표용지가 당신께 발부가 됐습니다. 당신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 본투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거 난처할 것 같아요. 뭐 이분에 대한 선관위 해명도 전혀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기표나 투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뭐 투표용지 발부 같은 것들은 그냥 선관위 행정사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 본투표 자체를 제한한다는 거는 사실 이건 선관위가 완전하게 이 잘못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데 해당 투표소에서 선관위 얘기는 당시 대기한 사람들이 200명 정도 있어서 그러니까 신분증을 다 받아서 이 사람들 투표용지를 다 발부를 했어요. 200명하고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주려고 하는데 몇 명은 춥고 막 줄 서라고 하고 이거 좀 뭘 신분증을 가져가 짜증나니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런 게 7장이 있답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이 200명 중에 이 7명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7명은 저예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기표지에는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요. 그게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럴 땐 또 보수적으로 해요. 아까 전에 이런 시뮬레이션 예측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인데 이런 해석과 관련돼서는 또 굉장히 피해 안 보려고 자기네들이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늘 해석을 해왔거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사실상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저희 같이 이제 실제로 선거를 뛴 사람들은 선관위의 말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예.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선관위 말에 따라서 뭐 정치인들도 움직이고 뭐 참관인들도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선관위의 무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사실 우리는 발급을 했으니 투표권 못 드립니다. 예. 투표권은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된 그 헌법 2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제일 큰 헌법 1조에 규정된 우리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그 투표 행위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행위인데 그거를 선관위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제한한다? 이거 사실 유권자들이 납득 못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선관위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 선관위가 애초에 일을 엉망진창으로 한 건 맞고 이 부분은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책임인데 그렇다고 그래 다시 투표하세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또 이 중에 어떤 분은 사실 투표해놓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물론 선관위 잘못이죠.